안녕하세요. 용원장입니다. 에스테틱 매출 상승 비법서 용원장의 스터디 교육 벌써 10탄이네요. 지금까지 좀 많이 열심히 달려오셨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내 샵에 손님들과 상담하시는 게 좀 어렵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끄는 세뇌의 법칙, 고객님들 상담할 때 많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챕터 1, 내 에스테틱 샵에 손님이 넘쳐난다면 사회적 증거를 이용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트콤이나 예능 프로그램들, 그리고 뭐 개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재밌거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일 때 사람들의 웃음소리, 가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세대면 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예전에 우리 거침없이 하이킥 이런 거 너무 재밌게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짜 웃음소리가 항상 녹음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사실 굉장히 우스꽝스럽거나 너무 재밌거나 그러지 않은 포인트들도 있는데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조금 웃게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미러링 효과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가짜인지 아는 그 웃음소리를 우리가 들어도 영향력이 발휘가 돼서 미러링 효과처럼 같이 웃는다는 얘기예요. 그 프로들에서 가짜 웃음소리가 사라진다면 뭔가 되게 썰렁하겠죠. 그 썰렁하다는 걸 우린 이미 겪었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방청객이 없을 때 코미디 빅리그만 하더라도 방청객이 입장하지 않고 그냥 개그맨들 앉혀놓고 스태프들 앉혀놓고 방송을 할 때 이게 효과가 굉장히 덜하다, 옛날만큼 재밌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콘서트도 마찬가지죠. 관객들이 환호하지 않는 콘서트에는 흥이 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환불원정대에서 마지막 회에서 그 가짜지만 만들어낸 거지만 관객들이 막 호응하는 그런 소리들을 넣어줬을 때 그 가수들이 환불원정대의 그 여자 4명이 엄청 거기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만 봐도 그래요. 우리는 호응이 있을 때 상대 호응이 그게 가짜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받는 그 효과가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뭔가 결정할 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타인이 결정한 판단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타인들이 많이 하는 행동은 옳은 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나한테 유익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사회적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적 증거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면 할수록, 즉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것들을 나도 같이 선택을 하면 할수록 나한테 실수나 손해가 없을 거라는 거. 손해가 현저히 적어지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살아오면서 학습이 됐어요. 길들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일수록 그 사회적 근거의 영향력은 조금 더 강해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유사성이 붙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선택을 한 곳. 그러면 나도 같이 그거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불확실성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지역의 맛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나는 여기 로컬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가게에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고 있어. 그럼 저기 맛있는 집인가 보다. 막 줄 서 있어. 맛있는 집인가 보다. 불확실할 때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들을 따르죠. 그리고 똑같은 음식점을 가는데 근데 거기는 딱 들어갔는데 막 아저씨들 혹은 할아버지들만 바글바글바글해. 그럼 뭔가 좀 그러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나와 같은 또래들
40대, 30대, 40대 여자들이 굉장히 많고 여자들이 막 거기 335 예쁘게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식당에 들어가서 접하기도 하지만 그러기 전에 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내가 갈 만한 곳, 아닌 곳들을 자기가 미리 정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나 뭐 맘카페 이런 곳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맘카페만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엄마 하나가 뭐 이 물건 괜찮다. 뭐 어쩌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봤는데 괜찮아요. 저도 뭐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이런 얘기가 조금만 나오잖아요. 그럼 글로 확 몰려요. 왜 그래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누군가가 좋다고 하고 많은 사람이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일단 호감도가 올라가요. 그런데도 되고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상황이야. 나와 비슷한 엄마들이야. 그러면 그 호감도가 또 올라갑니다. 그거를 우리 샵에 적용을 하시면 돼요. 우리 에스테틱 샵에 어떤 타깃의 고객을 받을지는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원장님 스스로가 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20대 여성을 받을 것인지 30대 여성을 받을 것인지 또 혹은 직장 여성을 받을 것인지 전업주부를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뭐 40대 골드미스를 받을 것인지 주가 되는 타깃은 반드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설정된 값에 맞는 후기들이나 샵의 그 컨셉들을 반복 노출을 시켜준다면 비슷한 코드의 고객들이 내 샵에 방문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실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샵은 윤곽관리, 그리고 리프팅, 동안, 이게 컨셉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길 제가 바래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제품 하나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피드를 자꾸 올렸어요. 근데 그 제품은 문제성 피부, 여드름에 굉장히 특화가 된 제품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런 피드를 자꾸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드름 관련된 문제성 피부의 고객들이 굉장히 샵에 방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막 그랬죠. 근데 왜 이런 손님만 오는 거야? 나는 윤곽관리 전문 샵인데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여태까지 홍보를 하고 있었더라고. 내 잘못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해드리는 이 말은 윤곽관리 전문샵인데 윤곽관리에 관련된 것만 올려라가 아니에요. 윤곽관리에 관련된 피드가 8개라면 그 중에 2개 정도는 여드름에 관련된 것도 올려도 돼요. 그리고 여드름이 관련된 문제성 피부가 관련된 전문샵이라면 그 중에 2개, 3개 정도는 윤곽관리에 대한 피드를 올려도 돼요. 그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내가 가고 있는 방향성에 맞는 피드, 그리고 내가 방향성에 맞는 후기들이 내 샵에 계속 축적이 돼야 그에 비슷한 코드의 고객들이 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스터디 교육 계속 진행하면서 제가 계속 세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서 공부하신 원장님들도 항상 제가 온라인 세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온라인 세팅의 그 제일 주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후기죠. 고객들의 후기. 근데 고객들의 후기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지 그 베스트 후기들이 지금 빅버스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도 이것들을 100% 다 지키지 못하고 고객들한테 많이 맡기는 편이었는데 이제부터라도 고객들한테 가이드를 좀 주는 형식으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 가이드는 어떻게 주어야 하느냐? 고객 스스로가 후기를 남길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나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이 샵을 방문해서 어떻게 달라졌다. 그리고 원장님이 나한테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적어주시는 것이 제일 베스트 후기입니다. 그냥 주구장창 길기만 한 후기도 별로고요. 그냥 좋아요. 그리고 저는 뭐 그냥 만족합니다. 뭐 이런 등의 후기는 그닥 좋은 후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베스트 후기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언급한 이런 후기라는 거. 그 후기가 베스트인 이유는 뭐예요? 신규 고객들이
혹은 낯선 사람들이 봤을 때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야. 내가 30대 여성인데 30대 여성의 후기를 유독 더 눈에 띄게 보겠죠. 내가 지금 출산을 한 산모야. 그러면 당연히 출산한 산모의 후기가 좀 더 눈에 들어올 테니까 거기에 맞는 것들을 타겟을 정해서 후기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챕터 2. 내 에스테틱 샵에 손님이 넘쳐난다면 고객을 팬으로 전환하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참고해서 결정할 때, 그리고 그게 심지어 나와 비슷한 사람일 경우에 우리는 그걸 확신처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에스테틱에 고스란히 우리도 녹이면 돼요. 그렇게 녹여서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샵의 프로그램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돼요. 고까지만 그거보다 상응하는 효과를 보았다. 고까지만 너무 싸게 느껴졌다. 이 정도는 싸게 느껴졌다라는 후기들을 보고 왔다면 이 고객들도 이걸 고가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 고가의 프로그램이 불확실하지만 이미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걸 선택했고 만족했고 그런 후기들을 계속 접해왔다면 그렇게 방문한 고객들도 이게 당연해집니다. 고객을 왕이 아닌 나의 팬으로 만들자. 원장님들의 고객에게 비춰지는 호감이란 요소는 고매출 당일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장님이 나한테 그저 돈 벌기 위한 고가의 티켓팅을 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피부를 진짜로 만들어주고 내 피부를 굉장히 예쁘게 해주는 사람으로서 대단한 사람, 내 피부 주치의로 굉장히 멋진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고 인성이건 뭐가 됐건 다 따라가고 싶은 그런 우상처럼 만든다면 더 이상 나한테 고가를 아무리 팔아도 이 고객은 거부감이 잘 안 들어요. 물건을 단순히 파는 사람이 아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원장님들의 팬이 된다는 거죠. 그 호감을 만드는 방법 중에 매력적인 외모도 한몫할 수 있겠죠. 외모가 좋은 사람들은 확실히 후광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별거 안 해도 그냥 외모 하나만 가지고도 솔직히 먹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뭐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 이런 데 상담실장님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조금 더 설득력 있고 뭔가 더 이렇게 정직하고 지적일 것 같고 뭐 괜찮다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딱 뗐는데 굉장히 빈티나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면 거기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 이미지는 더 나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매출을 많이 달성하고 있는 원장님들 중에는 외모가 되게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고객들과 유사성을 이용을 하면 호감도를 얻어내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는 뭐 배경이나 관심사를 공유를 하는 척 혹은 공유가 되기도 하죠. 내 샵을 방문하는 충성 고객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대부분 나랑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들 나를 믿고 따르고 나와 함께 계속 우리 샵에 충성 고객으로 자리 잡아진 거예요. 나랑 비슷한 주파수의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 샵을 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30대 초창기 때 샵을 할 때 저희 샵에 오시는 고객님들은 대부분 그 연령대가 많았어요. 20대 초반, 30대, 그리고 40대가 넘어가면 일단 나는 대화가 안 통해, 나랑 잘.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나이 많은 고객님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제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지금 제 입장에 맞는 저와 비슷한 고객대가 옵니다. 30대 후반, 40대, 그리고 50대까지. 제가 나이를 더 먹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연령대와 굳이 상관이 없이 내가 그 사람들과 또 유사하게
같이 호감도 상승하면서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많아요. 내가 여드름 피부였는데 그래서 고객님의 여드름의 이런 환경을 되게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뚱뚱해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이 이렇기 때문에 고객님 지금 상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 봤기 때문에 고객님의 지금 이 상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탄력이 떨어졌고 팔자주름이 심해 봤기 때문에 고객님의 지금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으면 있는 척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객들과 굉장히 친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꼼꼼하게 내가 잘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전 접촉. 일단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볼수록 매력이라는 말을 많이 우리는 쓰죠. 그리고 연예인들, 되게 못난 연예인들더러 카메라 마사지, 카메라 샤워를 해서 저 연예인이 좀 예뻐졌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익숙하지 않았고 낯설었는데 계속 보면 볼수록 익숙해진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원장님들도 고객님에게 익숙해진다면, 그러면 이 고객을 내가 신규 고객님이 우리 샵에 처음 와서 나를 처음 방문하기 전에 내가 이미 이 사람한테 익숙해져 있다면 조금 더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거나 조금 더 호감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원장님의 얼굴을 노출하는 겁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좋은 평가를 내려요. 저도 저를 많이 알리는 걸, 제 얼굴을 알리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창피해하고 약간 부끄러워하는 편이에요. 그랬는데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의 프로필도 바꿔놓고, 뭐 아직까지도 유튜브에는 제 얼굴을 막 공개를 막 대놓고 하진 않지만 카카오 프로필에 뭐 인스타에 이런 데다가 제 얼굴을 조금씩 노출하고, 너가 찾아오려는 샵의 원장님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글로 그리고 사진으로 노출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사전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는 고객이라면 티켓팅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이미 호감도가 많이 상승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세뇌를 이용하다, 스위치를 누르면 고객은 결제를 한다. 지난 시간에 일관성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강의에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권위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번 파트가 조금 길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끄는 세뇌 법칙, 요 파트가 요것저것 좀 내용도 많고 긴데, 이거를 다 원장님 거로 만들면 고객들 상담하기가 정말 쉬워진다는 거. 그래서 요것들 가지고도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아시고 하나하나 따라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